것 같고 요거 내솥에 대해서도 좀 도움 말씀을 주시죠. 열 전도율이 좋은 금이나 동을 적용한 제품이 현재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금속은 순은입니다. 은이요? 은. 예, 순은입니다. 네. 예, 순은이고 다음은 순동, 황금, 황동순입니다. 네. 이러한 금속들을 내솥의 바깥쪽에 도금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동을 적용한 제품, 금을 적용한 제품, 그리고 이 두 가지 달을 적용한 제품이 있는데 네. 동을 적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물이나 취사가 잘 되는 반면 사용 중에 변색이나 부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상의 어떠한 불편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금을 적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동에 비해서 열 전도율은 떨어지지만 대신 부식이나 변색 등이 발생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동과 금의 장점을 모아서 개발한 밥솥이 황금동 밥솥입니다. 황금동. 이름이 벌써 확 오는데요, 황금동. 예. 예. 그리고 요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돌을 깎아서 내솥을 만든 다음에 전기로 밥을 하는 밥솥도 현재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솥에 보면은 저걸 그냥 디자인으로 저렇게 만든 걸까요? 올록볼록하니 엠보싱 느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죠, 이거. 예.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형상을 딤플 형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딤플. 예, 딤플은 보조개란 뜻입니다. 이 딤플 형상을 밥솥의 밑면과 윗면에 설치를 할 경우에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 열 효용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딤플 형상으로 인해서 열 대류 현상이 활성화가 되어서 내부에 있는 음식물이 골고루 익게끔 됩니다. 취사 시간을 빨리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 내솥에 그냥 쌀을 여기다 담아서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그 좀 쌀을 씻어서 바로 이렇게 밥솥 안에 전기밥솥 안에 이렇게 딱 앉히는 경우, 이런 경우 저는 괜찮은지 그게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능상의 뭐 문제는 전혀 없겠죠? 지금 현재 국내 주부님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내솥에 쌀을 직접 씻을 경우에 쌀 속에 포함된 돌이나 기타 이물로 인해서 네. 내솥의 코팅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밥솥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은 첫째, 미관상 보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밥누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쌀은 다른 용기에 씻으시고 씻혀진 쌀을 내솥에 담아서 밥을 하시는 게 내솥을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요, 가스를 이용해서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가스를 이용한 압력밥솥은 독특한 역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압력밥솥의 역사는요. 1862년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 프랑스에서 영국의 물리학자 밑에서 일을 하던 그 토니 파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보일러에서 음식을 넣어서 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리한 음식을 국왕에게 바쳤더니 그 국왕이 감탄을 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국왕이 선포를 하기를 예. 이후에 모든 왕실에서 하는 조리는 네. 보일러에서 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압력밥솥의 기원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그 압력밥솥이 있죠. 네. 있죠. 바로 옛날에 쓰던 가마솥인데요. 네. 네. 그 가마솥 뚜껑이 무겁잖아요. 네네. 그 무거운 뚜껑이 그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서 바로 그 압력밥솥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압력밥솥의 그 장점으로는요. 그 밥을 차지게 한다는 밥을 맞아요. 기름기가 그냥 잘 잘 흐르잖아요. 예, 그렇죠? 밥을 차지게 한다는 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단한 곡식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리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어서요. 연료 소모량도 적습니다. 네. 또 연료 소모량이 적으니까 또 그 당연히 열에 의한 그 영양소 파괴도 적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두 가지를 좀 더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 갖고 있는 밥솥. 압력밥솥에서 인공지능까지 겸비한 전기밥솥까지.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매일 사용하는 밥솥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밥솥을 오래오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슬슬 다가오면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려는 주부님. 우선 쌀을 깨끗하게 씻고 가스레인지에 밥을 안치는데 주부님, 불을 중불로 하면 밥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압력솥으로 밥을 지을 때 화력은 압력솥 바닥의 표면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불을 중간으로 줄이셔도 고압력으로 인해서 밥하는 시간은 그리 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올려놓고 통화 중인 주부님. 아니 주부님, 계속 통화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다 밥 타겠어요. 이런 밥뿐만 아니라 밥솥까지 새까맣게 그을려버렸네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타버린 밥솥 아무리 닦아도 그을음이 남는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을음을 지우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 식초. 식초로 그을음을 지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까맣게 타버린 밥을 주걱으로 살살 긁어 퍼내주세요. 딱딱하게 굳은 그을림까지 무리하게 긁으려고 하면 밥솥이 상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을음이 심한 밥솥에 식초를 충분히 부어 잘 불리도록 밥솥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을음이 어느 정도 불려진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스펀지로 깔끔하게 닦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주부님, 갑자기 밥솥은 왜 그렇게 살피세요? 어디 고장이라도 난 건가요? 밥솥을 사용하다 보면 부품을 갈아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래되었다고 밥솥을 통째로 바꾸시지 마시고요. 몇 가지 부품만 제때 갈아주시면 아주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 하얗던 패킹의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되면 교환할 시기라는 신호이고요. 암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교환 시기가 한참 지난 것이니까 꼭 교체해 주세요. 압력솥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인 만큼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신경 써줘야 하고요. 사용할 때마다 전기 배출구에 이물질이 끼진 않았는지도 꼭 점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압력밥솥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전기밥솥도요.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고장 없이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전기밥솥으로 보온 기능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가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헝겊이나 마른 행주에 식초를 묻혀 내솥을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식초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불쾌한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압력 기능이 추가된 전기밥솥 많이 사용하시죠? 그럴 때에도 일반 압력밥솥처럼 요추를 자주 청소해 주셔야 고장을 줄일 수 있답니다. 먼저 압력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밥솥 끝 분리하세요. 그리고 밥솥에 장착된 청소용 핀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청소용 핀이 없을 경우엔 가늘고 끝이 뾰족한 다른 기구를 사용해도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줄을 다시 끼우기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내부의 열판과 내솥 밑면에 붙은 이물질은 감전이나 고장에